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은 동서양의 남근 숭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전 생각하기에 그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아주 공통된 컴플렉스가 있다고 봐요. 바로 그 대물 컴플렉스예요. 어, 대물 컴플렉스라는 거는 남자들의 완전 로망이죠. 그런데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물건 크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낚싯대 크다고 고기 잘 잡나요?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. 성능이 좋아야죠. 사실은 뭐 크기도 크기지만. 그러나 그 예전에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많은 나라들은 어쨌든 그 커다란 남근이 힘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호색이라고 하는 나라, 색을 좋아한다는 유명한 나라가 있죠? 바로 우리 인접에 있는 중국의 예를 들어볼게요. 중국 황실에서 그 출토된 유물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. 중국 황제가 지녔던 옥규라는 게 이렇게 남근석을 그 상징하는 그런 거가 있고 옥으로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황후가 지녔다는 거는 이렇게 여음이라고 그랬고 그 모양이 마치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는 그 옥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어요. 자, 중국 황실에서조차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니고 다녔다는 건 그만큼 어떤 그 난금 숭배, 다른 말로 하면 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랄까 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는 도조신이라고 있어요. 그 도조신은 말하자면 이제 돌 장승 같은 거여서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에도 왜 예전에 막 그 마을마다 커다란 그 나무로 된 장승인데 일본의 그 도조신이라고 불리는 돌장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 도조신의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악기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렇게 오며 가며 통행인들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고 또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. 자, 그런 거 하면은 그 우리가 또 그 카마스트라로 유명한 그 왜 그 인도의 카즈라호 사원 같은 데 가면 막 그 성행위 하는 장면이 쫙 조각돼 있잖아요. 인도의 바로 그 신은 대표적인 신이 시바 신이라고 하는데 이 남신은 이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남신의 성기를 링가라고 했어요. 그리고 그 부인 사크트 신의 그 여자의 그 성기를 뭐라고 요니라고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도 사원에 가면은 그 커다란 그 둥근 그 엄청난 규모의 마치 쟁반 모양의 그 거기에 가운데 큰 기둥이 서 있다는 거예요. 뭘 상징하겠어요? 그렇죠. 여성과 남성, 즉 음과 양의 합일. 이것이 그 우주의 그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그리스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? 역시 그리스는 신들의 나라죠. 그 그리스는 최초의 여신이 가이아였어요. 근데 가이아가 아들이자 남편이 된 우라노스와 결혼을 한 거죠. 그런데 우라노스의 동생 크노소스가 자기 말하자면 형이자 또 아버지뻘이 되는 거죠. 족보가 진짜 꼬이네요. 그래갖고서 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. 그 잘려진 성기 근처에 거품이 막 부글부글부글 해서 그 거품 속에서 탄생한 신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아프로디테,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비너스죠. 그래서 그 중세화가 보티첼리의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마 그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그 조개, 커다란 조개에서
짱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. 아프로디테는 이렇듯 출생 자체가 참 기막히고 한편 거의 뭐 B급 호러 영화 같은 분위기였죠.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로 또 태어났잖아요.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하여튼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인생이라고 하냐? 신들의 생은 신생인가? 그리고 막 그 여러 남신들하고 바람을 엄청 펴댔어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의 화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람둥이 성역의 화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. 왜냐면 그리스 말로 아프로디테 포르네라는 말이 있어요. 음탕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르노 산업이니 포르노가 어떤 그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디시 아시아라는 표현은 성교하다는 뜻이래요. 자, 아프로디테는 유부녀였어요. 추남에다가 전름발에다가 대장장이신 헤파이도스의 아내였죠. 생각을 해보세요. 절세의 미인이 그 못난 남편이 마음에 차기나 하겠어요? 언감생심.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신들하고 바람 펴고 다녔는데 옛말에 막 그러잖아요. 아유 꼴값 하네, 얼굴값 하네.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. 그래갖고서 아프로디테가 또 뜨거운 밤을 보낸 신이 있었어요.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디오니소스, 로마식 표현으로 하면 바쿠스죠. 여러분들 피로회복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죠. 바카스. 바로 이 바쿠스에서 왔어요. 디오니소스는 술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황홀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디오니소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? 경계를 넘나드는, 그 다음에 두 번 태어난, 이런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, 그 그리스의 유명한 희곡 작가 에우리피데스는 그 디오니소스를 마치 아프로디테처럼 음탕한 눈빛을 한 이방인,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연애의 타짜들끼리 눈이 맞은 거죠. 근데 아뿔싸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어요. 근데 아프로디테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뒤로 발라당 자빠지게 된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아니 미남과 미녀 사이에서 출생했으면 엄청 잘생겼을 텐데, 혹은 엄청 예뻤을 텐데, 아 바람은 미남과 피었고 닮은 건 자기 남편을 닮았네요. 엄청난 추남민 애가 눈앞에 있는 거야. 그래갖고 얼른 산속에 갖다 버렸네요. 모종이라고는 1도 없는 여신이었죠. 그래갖고서 그래도 운명의 여신이 도왔는지 산속의 목동들이 그 데려다가 키워갖고 과수원에 파수꾼을 세웠대요. 왜? 엄청 추남이니까 이제 뭐 그런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쫓거나 뭐 포도를 뭐 뜯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프리아포스 신이에요. 다산과 번식의 신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그 조각상을 보면은 막 다부진 몸매, 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문제는 성기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 밑에 주렁주렁 과일 같은 모양이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프리아포즘이라는 그 병이 있대요. 음경 발기지속증. 그러니까 음경이 한번 발기되면 계속 지속된다는 건데, 뭐 조류증 환자한테는 불허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4시간 이상 하면은 뛰어 이제 앰뷸런스 실려 간다고 합니다. 자, 프리아포스 신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번식 다산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 시대에 그 한편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떤 그 다음에 혹은 번식에 대한 그런 거, 그러다 보면 뭐 성기도 크게 하고 한 것 같지만, 그리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
이 폴리스 국가잖아요. 도시 국가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 전체를 통틀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, 오히려 물론 델로스 거리 같은 데는 남근 석상이 쭉 늘어져 있어요. 하지만 의외로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은 작은 성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대요. 우리가 그리스 조각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를 누가를 꼽죠? 예, 바로 다비드 신이죠. 막 몸매 좋지, 막 근육질에다가. 그런데 그 다비드상을 볼 때마다 전 옛날부터 의문이 들었어요.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성기만 유독 왜소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만들다가 뭐 재료가 모자라서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작은 성기가 지적이고 절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가 하면은 지나치게 큰 성기는 비지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추잡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이제 그 대물 콤플렉스는 저기 이제 폐기 처분하시고, 이제는 뇌의 근육을 키워갖고 뇌생남이라고 들어보셨죠? 뇌가 섹시한 남자.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?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? 자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!